이번 영상은 오늘 10월 10일자 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70조 매출, 내년 300조 시대 열리나. 그래갖고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 분기 매출 70조 원이라는 이런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면서 올해 매출, 연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에는 연간 300조 매출이라는 신기원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화면은 우리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모습은 오르기는커녕 지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호재성 기사에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실적이 나빠졌다는 악재성 뉴스 또는 재무제표가 엉망인 적자가 나는 기업은 또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왜 이런 신문 기사처럼 호재성 뉴스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 먼저 첫 번째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주가에는 그러한 호재성 뉴스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가설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격이 이미 모든 것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의 세 가지 형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준에 따른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먼저 약형, 시장 거래 자료, 과거 주가라던가 차트죠. 거래량, 공매도 총액 등 이런 시장의 거래 자료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죠. 차트나 거래량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중강형 형태를 보게 되면 시장 거래 자료 외에 해당 기업의 전망과 관련된 공개된 정보, 제품 라인에 대한 기본적 자료, 경영진의 능력, 대자 대조표, 그렇죠? 우리 이런 재무제표 보잖아요. 또 투자지표, EPS, per PBR 이런 것들, 또는 보유 특허 예상 수익, 회계 관행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왜? 이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현재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강형. 첫 번째 약형과 중강형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형의 형태는 주가는 해당 기업의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영하므로 비공개 정보까지 알고 내부자 거래를 해도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 눈으로 보이는 약형과 중강형 말고도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내부 정보까지도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합리적 기대가,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은 합리적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즉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왜? 이미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에 다 반영이 이미 돼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한 예로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런 실험들이 있었죠. 이런 1988년 워싱턴 포스트지 전문 애널리스트 4명과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대결을 시켰습니다. 14년간의 실험 결과는 애널리스트들의 참패,
전문가들이잖아요.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는 1.2%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원숭이는 2.3%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즉 이미 주가에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뭐 차트든 재무제표든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것 원숭이랑 대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는 졌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또 두 번째, 장기적으로 투자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 인덱스 펀드 지수보다도 시장 수익률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왜?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 효율적 가설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게 합리적 기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이 전제 조건으로 된 것이 바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간을 전제로 한 이런 경제학,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합리적인 기대,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많은 부분에 연관이 있죠. 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이 갖는 여러 사회적이고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그리고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편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현상이 과소, 과민, 비이성적으로 과소, 과민 반응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중심리라는 이런 심리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과열 매수로 인한 급등주, 뭐 30% 상한가도 만들고, 뭐 상한가 제도가 없고 무한대인 국가에서 증시 제도가를 갖고 있는 국가는 뭐 50%, 60% 하루 만에 그렇게 오르죠.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서 말한 합리적인 정보를 반영한 가격인가? 아니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과매도로 인한 급락주도 발생이 나오죠. 그것은 합리적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군중심리라는 비이성적인 심리적 부분이 작용해서 시장에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장의 한 축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수렴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수렴을 해가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단기 변동성은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비이성적인 급등주와 급락주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인간들의 심리적인 부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인 행동 경제학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과 그리고 행동 경제학 대두라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변동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가,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합리적이냐,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또 비합리적이냐,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들어간 행동 경제학, 이런 투자자들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결과물의 연속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시장에는 모두가 다 반영이 돼서 우리를 더욱 매매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결정하고 주가를 만들어가는 방향, 상승과 하락의 방향은 결국 돈을 가진 자들, 메이저들에 의해 주가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결국
결정하는 그들에 의해, 돈을 가진 그들에 의해 주가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같이 호실적 뉴스도 메이저들이 이미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야 이거는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하면 누가? 돈을 가진 메이저들이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실적이 나쁜 뉴스에도 앞으로 성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누가 판단? 돈을 가진 메이저들이.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르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러한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으로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런 행동주의 관련해서 행동경제학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두 가지 이론은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시장을 매매를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주가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주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바로 결국에는 또 이런 메이저들의 움직임, 돈을 가진 자들이 합리적인 시장도 그들이 판단하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그들이 판단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중소형주 개인 세력주들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 일반 개미들 끌어들이면서 주가 빵빵 터트리고, 또 느닷없이 이익 실현하면서 급락을 만들고, 비이성적인 편향을 이용한 매매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호실적 뉴스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우리가 통해서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의 움직임을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장 논리에 의해 돈을 가진 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 뉴스로 판단하고,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뉴스만 보고 그것으로만 갖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시장을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시장에서는 늘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주가를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호실적에도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손실을 줄이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응을 안 할까? 그렇죠. 이 내용이죠. 그들이 판단을 합니다. 돈을 가진 그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보를 갖고 내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물론 하는 것도 내 결과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